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전 부동산 시장 흐름과 역세권 재개발, 고가 청약 열기, 전세 품귀, 경매 급증, 2026년 입주 물량,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커다란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지금 대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침체나 불안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대전 역세권 재개발 발표로 인한 기대 심리, 고가 아파트 청약 시장의 과열, 전월세 시장의 불안,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다가구 빌라 중심의 경매권 증가까지 대전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지금 대전이 어떤 변곡점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전의 지난 10년은 말 그대로 서쪽의 시대였습니다. 둔산, 탄방, 유성, 도안, 도시의 에너지와 인프라, 인구 흐름이 모두 서구와 유성구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를 보면 이 그림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바로 동구와 중구 중심의 재편입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 92만 제곱미터 도시재생, 72층 복합시설, 중동과 은행동, 소재동 대규모 정비사업, 그리고 트램 노선의 중심축이 모두 동구와 중구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한순간에 변하지 않지만 개발은 방향을 바꾸는 순간 흐름이 달라집니다. 대전은 지금 그 전환점 위에 있습니다. 서구 유성은 이미 성숙된 시장이라 가격과 수요가 박스권에 머무는 반면 동구와 중구는 정비, 교통, 신축, 공급이라는 변화를 한꺼번에 받기 시작한 성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도시 중심축은 서쪽에서 동구와 중구로 이동하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즉, 대전은 지금 서구 중심의 도시에서 동구와 중구까지 확장되는 도시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첫째, 대전 역세권 개발입니다. 대전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대전 역세권 재개발이 20년 논의 끝에 마침내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규모는 무려 92만 제곱미터, 축구장 약 130개에 달하는 초대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구간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정비하며 주거 업무 문화 상업 관광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도심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동구의 변화가 아니라 대전 전체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대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72층 규모 복합시설의 착공일을 특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9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하나 컨소시엄의 구체적 계획이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착공일은 2026년 2월 27일, 보상 완료는 2026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존재했던 계획이 현실이 되면서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대전의 상징이 바뀝니다. 대전은 그동안 랜드마크 부재가 도시 정체성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72층 초고층 복합시설은 이 흐름을 반전시킬 대표적 상징입니다. 랜드마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대전의 상권과 관광, 정주하는 인구와 외부 인식까지 바꾸는 핵심 동력입니다. 대전의 위상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품습니다.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호텔과 문화시설, 공공기능 등. 즉, 대전이 그동안 부족했던 대도시형 복합시설의 첫 모델입니다. 이 랜드마크 하나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외부 관광객 유입 증가와 새로운 상권 형성, 도시 이미지 상승, 투자기업 유입의 기대감 증가, 젊은 세대 선호도 변화와 함께 대전시 전체의 외부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달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공급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번 재개발은 한 번에 모든 물량을 쏟아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전 역세권은 8단계 순차 개발 방식을 택했습니다. 만약 8개 구역을 한 번에 개발한다면 대전 부동산 시장은 공급 폭탄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방식은 단계별 공급으로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시장 공급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업 진행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단계 성공과 함께
2단계와 3단계 속도를 가속하거나 조절하는 방식이죠. 다만 첫 단계가 실패하면 이후 단계도 흔들리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의 성공 여부가 전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한편 재개발이 진행되면 꼭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외 지역의 소외감과 불만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는 포함된 지역과 제외된 지역 간 갈등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대전 역세권 역시 일부 지역에서 소외감이 표출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사업 자체를 좌초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전시 또한 제외 지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1단계 성공이 갈등을 완화하고 주변 지역으로 효과를 확산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대전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이슈는 고가 청약 시장의 과열입니다. 특히 도룡동 신규 아파트는 분양 전부터 우려가 컸습니다. 펜트하우스 분양가 39억 9천만 원, 평당 5,780만 원. 이는 대전 역사상 최고 분양가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2세대 모집에 36명이 지원했습니다. 120제곱미터는 분양가 21억 원, 66세대 모집에 442명이 지원하고 84제곱미터는 분양가 14억 3천만 원, 31세대 모집에 1,612명 지원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초강세 청약 성적입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입지와 브랜드, 상품성이 확실하면 고가라도 수요는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도룡동 초고가 열기를 보면 대전 내부에서도 강남식 초고가와 중저가의 양극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브랜드 신축은 완판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중저가와 노후 단지는 거래, 부진과 미분양 위험이 있죠. 선호 지역은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비선호 지역은 공급 과잉으로 공실이 발생합니다. 이제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다섯째, 전세 품귀 현상입니다. 대전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합니다. 특히 신축과 선호도 높은 지역은 전세 매물이 사실상 바닥입니다. 전세 부족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갭투자 감소로 인한 시중에 전세 매물이 축소된 것도 원인입니다. 빌라 전세 사고 이후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늘어나면서 결국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며 가격 상승과 매물 품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파트 전세는 품귀 현상인데 다가구와 빌라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입니다. 금리 인상과 비아파트 기피, 임대 수익 감소로 인한 임대인들의 버티기가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결과 대전 다가구 주택 경매는 전국 최다 수준입니다. 대전 다가구 전세 사고는 이미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심각하고 경매 물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공제금 지급액이 전국에 무려 155억 원입니다. 그중 대전만 27억 5,900만 원입니다. 낙찰 가율도 70% 이하로 떨어지며 다가구 신축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즉, 아파트는 과열, 다가구는 침체라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대전에서 더 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는 뜨겁고 빌라는 무너진다. 이 양극화가 앞으로 2, 3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대전의 2026년, 2027년 입주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은 대전 전체에서 본격적인 공급이 쏟아지는 핵심 연도입니다. 대덕구의 대전 대덕 한양수자인 임대 264세대,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 745세대, 동구의 가양동 다우갤러리 휴리움 224세대, 이편한 세상 대전역 센텀 비스타 400세대,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1213세대, 서구의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1단지 330세대, 2단지 330세대, 힐스테이트 가장 더 퍼스트 1779세대, 도마 포레나 해모로 818세대, 한화 포레나 월평공원 1단지 659세대, 2단지 690세대, 대전 에테르 스위첸 138세대, 유성구의 도안 우미린 트리스웨이드 1754세대, 갑천이 트리플시티 엘리프 936세대, 포레나 대전 하카 1단지 1029세대, 대전 장대 A1 행복주택임대 800세대, 중구의 이편한 세상 서대 전역 센트로 749세대,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851세대, 대전 르에브 스위첸 조합아파트 1278세대 등
2026년은 동구 서구 유성구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2027년은 숫자상 공급이 줄어듭니다. 대전 스카이자이른의 175세대, 도마 포레나 해머로 818세대, 성남 우미린 뉴시티와 가장 더 퍼스트가 2027년 6월 준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 대비 크게 줄어드는 공급이라 가격 부담이 완화되는 구간입니다. 즉, 2025년은 공급이 줄어 시장 부담이 적고 2026년은 동구 서구 유성구 중심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2027년은 공급이 감소하면서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정부의 10-15 대책은 핵심 포커스가 여전히 수도권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전 시장에서는 체감 변화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추가 대책이 나오고 보유세가 조정되면 2026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전망합니다. 다만 대전의 부동산 역세권 개발, 트램 정거장 중심지, 신축과 준신축, 학군과 생활편의 개선 지역 등 특정 지역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아파트, 노후 주거지, 공급 과잉 지역은 약세로 전망하면서 양극화는 오히려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단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전은 침체가 아니라 재편 중이다. 역세권 초대형 재개발, 초고가 청약시장 과열, 신축 전세 품귀, 다가구 경매 급증, 2025년과 2026년의 공급 양극화, 모든 현상은 불안이 아니라 도시 구조가 바뀌는 과도기의 신호들입니다. 2026년 대전 시장은 전체 상승이 아니라 입지 상품성 생활권별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